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열 소장입니다. 오늘은 주주총회를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짧게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일요일이고 밖에는 이제 일주일 정도 뭐 폭우가 내리고 또 어제 잠깐 이제 비가 안 왔다가 오늘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서 이제 상당히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그리고 또 이 한층 센티멘탈한 감성이 더해지는 그런 이제 오후입니다. 자, 주주총회 꼭 해야 하나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꼭 해야 합니다. 네, 안 하면 과태료도 물 수 있고 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행하지 않더라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꼭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100% 주주거나 아니면 뭐 친인척끼리 구성되어 있거나 특수 관계자끼리 구성이 돼 있는 경우가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타인이 없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이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또 어, 약간 이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나 이제 친인척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주주총회 자체를 조금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꼭 주주총회를 해야 하고 또 필요상 증빙 서류들을 갖추어서 회사에서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주총회. 일단은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 바로 이제 주주총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주총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게 이제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이제 주식회사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에도 제가 유한회사 강의를 했는데요.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제 사원총회가 되겠죠. 그래서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원총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주주총회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특히 정기주주총회 같은 경우에 이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임원의 선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연관되어서 임원의 보수와 대표이사를 또 주주총회를 통해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뭐 보통결의, 특별결의, 이런 것들, 뭐 임시주총, 정기주총, 이런 얘기는 이제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세부적으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배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화면과 같이 정관을 변경한다든지 임원을 선임한다든지 임원의 보수를 결정한다든지 마찬가지로 이제 대표이사나 이사감사의 해임을 논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직전 연도의 어떤 이익에 대해서 잉여금에 대해서 배당금을 결정한다든지 등의 내용들을 주주총회에서 말 그대로 이제 결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집 절차인데, 그러니까 이 소집 절차를 꼭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총 의사록이나 이사회 의사록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소집 절차대로 행해졌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중요합니다.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 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 자체가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소집 절차를 확인해서 반드시 소집 절차대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주총회 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이제 서면으로 이제 통지를 발송을 합니다. 이제 주총한다라는 통지를 발송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그리고 어, 자,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는데 이제 이거는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입니다. 또는. 그래서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요. 그죠? 어, 그 다음에 동의를 받았다라고 하면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자문서기 때문에 당연히 이메일 가능하겠죠. 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가 이제 쟁점 사항이 될 수 있어요. 휴대전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은 가능할까? 네, 요것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해요. 네, 대신 이제 각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3%, 밑에 제가 써놨잖아요. 1% 주주냐, 3% 주주냐, 3분의 1 주주냐, 3분의 2 주주냐에 따라서 이 권한이 다른데, 특히나 이제 1% 아닌 이제 3%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강력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총 소집 청구권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계장부 열람에 대한 권한도, 요청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를 세부 항목들을 다, 3% 그러니까 지분을 갖다가 3% 이상 갖고 있으면 공식적으로 이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카카오나 문자 메시지로 이 3% 주주가 주주총회를 소집해 주세요라고 이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살해서 문제가 됐던, 기업이 하나, 부산에서 뉴스에도 났어요.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 주주의 이 권한을 한번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주총 역시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그 다음에 이메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지를 발송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 자체를 캡처나 보관으로 회사에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고 이런 것 자체가 1번, 2번에 해당하는 사항 자체가 아예 안 이루어졌다라 그러면 주총에서 결정한 내용 자체가 무효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려운 일 아니니까 이 절차를 반드시 지키라.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 등이 적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정관을 변경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채로 발송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로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자본금 총액이 이제 10억 원 미만인 이제 비상장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주주총회일에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아까는 2주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10일이라는 거. 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 전자문서 통지 발송,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주주 전원의 동의서를 한번 받아놓는다 그러면은 소집 절차 생략이 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주총의 결의를, 가름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의서만 받아놓으면 자본금 총액 10억 원의 미만은 상당히 간단하게, 주주총회를, 가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법인의 운영이 너무 복잡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러한 어떤 규정만 잘 지켜놓는다 그러면 사실 복잡하지도 않죠. 어찌됐든 간에 이 주총에 대한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당연히 이제 주주총회 의사록은 작성을 해야 될 것이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동안 서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증을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반드시 공증을 해야 되는 것이냐? 뭐 공증의 법적 효력은 사실 뭐 실질적으로는 없고요. 주총을 제대로 했고 제대로 이제 소집해서 제대로 의사록까지 작성을 했다라는 하나의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한 의사 결정을 했을 때 그리고 뭔가 내부적으로 뭔가 갈등이 있는데 주총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밀고 나가서 지분의 어떤 소유, 비율을 통해서 이제 의결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밀고 나갔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공증을 또 반드시 하는 것이 좋고 일반적으로는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절차 정리를 하면요. 네. 이사회 소집 통지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내부 품위를 합니다. 내부 품위를 하고요. 내부 품위에서 이제 소집 시기, 그죠? 그다음에 소집 절차 이런 것들을 다 논의를 한 다음에 이제 어,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고 이사회 소집 통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이제 이사 및 감사한테 통지를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주총 소집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를 하고 그 다음에 주총 의사록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증을 하는 이러한 절차를 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주총회 절차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시고요. 정기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히 이게 상법상 언제 딱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1월 1회 일정한 시기에 개최를 하게 돼 있는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결산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제 배당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3개월 이내 주주총회가 이루어지면 이제 4월에 이제 배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12월 결산법인은 이제 3월 말까지 이렇게 이제 주주총회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6월에 개최해도 상관없어요. 뭐 그래서 장미 주총 6월 달에 6월의 장미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6월은 꽃으로는 장미, 먹는 거로는 민어입니다. 네. 아무튼 6월 민어 모르시죠? 6월 민어. 자, 그래서 이제 정기주주총회는 딱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500만 만약에 주총을 안 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부정한 통지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쟁점 사항을 주총을 통해서 이제 결의를 했거나 아니면 주주가 막 여러 분들로 구성이 돼 있거나 했을 때는 절차를 반드시 지키시고 공증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주주총회가 반드시 필요하나요? 라고 해서 강의를 조금 했고요. 다음에는 뭐 정기주주총회, 그 다음에 뭐 임시주주총회, 그리고 지분율에 따른 권한 이런 것들도 차차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